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대구에서도 확실하게 봐보 계십니다. 이상민 연결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영절 변호사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금요일 같은 금요일 뭐 약간은요. 예. 네. 그 약간은 좀 국민들이 마음 편한 오랜만에. 예. 실제로 수요일, 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예. 음식점이나 뭐 약간 가벼운 주점 같은 곳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예. 얘기들도 주변에서 조심스럽게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어제 저희 제작진들하고 그 앞에 삼겹살집에 아, 갔는데 네. 저희는 빼놓고 가신 겁니다. 이건 또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빼놓고 이거 시위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삼겹살인데 야, 나물 반찬도 진짜. 아니고 고긴 귀합니다. 서운합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아닙니다. 이상민 씨. 예민했네요. 또 육신 얘기 나와서. 예. 진심으로 사죄. 받겠습니다. 네네. 참회 사과. 네. 근데 어제 어제 오시는 날이면 제가 당연히 모셨죠. 부르면 왔죠. 그런가요? 네, 끝나고라도 올 자세가 돼 있습니다. 네. 바쁘셔가지고 MBC 제가. 앞에서 잤습니다. 네, 네. 바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농담입니다. 예. 진담인 거 아는데. 들켰네요. 바쁘셔서 네. 제가. 예. 자, 그런데 오늘 홍준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이구 오늘 멀리서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또. 시작부터 표정이.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빨리빨리 합시다. 예. 아니면 뭐 질문을 빨리 합니까 지금 뭐. 그럼 느리게 합니까? 아니 까탈스러우세요. 아니 저희 얘기 잘 다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경상도 그러셨어요? 남자라서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밤이 깊었네 방황하며 춤을 추는 불빛 외우십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잠을 통 못 자요. 예. 예수가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잠들이 옵니까? 양변은 푹 잤네. 구치소로 간 대통령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미의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무효영장 들고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저 시장님 제가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물어보라고 써놔가지고요. 아니 시장님도 검사 출신이고 법 잘 아시는데 잘 알죠. 이 영장 법원에서 2번, 3번 뭐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영장이.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아니 그 법을 뭐 그 정도 안 됩니까? 아니 법에 적법하다고. 참 윤석열 참. 대통령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 코렉티브 매드니시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요? 세크리파이스.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십시오. 예. 그 참 요새 주장이 참 오른쪽으로 향해 달리세요 보면. 예. 근데 항상 뛰고 있죠. 네. 뛰고 계세요 보면.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떤 구속 되겠죠? 구속될 뭐 당연히?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그냥 이 사안을 떠나서요. 예. 이게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법적인 판단을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체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체포 뭐 그냥 구속 안 되고 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도 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평소에 다른 중요 사건들 뭐 기업 관련이 됐건 아니 정치권 관련이 예. 됐든 많은 사람이 얽혀 있는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순서가 있죠. 사건 현장들을 다 둘러보고 그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중간 간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중간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킨 다음에 가장 정점으로 올라가는 예. 순서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 시즌에 12월 3일에 계엄 당시에 관련됐던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수방사, 특전사 이 사령관들이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속돼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라고 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일관되게. 예. 그러면 그 사람을 구속을 안 시키면 지금 우두머리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실행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는 상황이면 증거인멸 우려가 바로 커지는 거예요. 법원이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쯤 나올까요, 영장? 내일 영장 실시 심사를 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나오겠죠. 일요일 아침이요. 예. 예. 일요일 아침엔 또 어떤 국민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좀 찜찜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요일에는 네, 편하게? 이제는 편하게 편하게 계시라고요. 네. 예. 자, 윤석열 피의자하고 같은 공간에 계시는데요. 조국 대표 혹시
어떻게 잠깐 나오셨나요? 같은 공간에 또 같이 예. 부르지 마십시오. 여기 다릅니다. 전화 연락이 되는 건가요? 메시지 남기셨어요? 예외적으로? 예. 미리 녹음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예.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항상 이길 겁니다. 예. 아 근데 조국 대표가 지난주에도 예. 이제 구치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이렇게 모범 사례를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후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구치소를 갔다 온 정치인과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구치소 진짜로 아. 어떤지 환경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이게 어떤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쇼츠 좋아하잖아요. 예. 유튜버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책을 읽거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해본 거의 진짜 젊은 때 이후에 고시공부 이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러고 쇼츠 같은 데는 이제 이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 술과 거기 전전두엽이 쪼그라든다는 거 아니에요? 쇼츠를 너무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고 진득한 거 집중을 못 하고 예. 최악이죠. 교도소는 할 게 없으니까. 사실 그렇네요. 말씀.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며칠만 지나면 대단히 힘들어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거길 경험해 보신 예. 그 어떤 정치인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게다가, 왜냐하면 예. 자기 성찰을 하거나 책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꽤 견딜만 하대요. 그렇죠. 예, 오히려 예. 그냥 그 시간을 예. 자기 어떤 뭐 수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성찰의 시간으로 삼을 예, 수도 그런데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분이란 게 거의 윤 대통령은 뻔하니까. 알코올 디톡스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디톡스가 되는 게 그런 걸 괴롭죠. 넘어서서 너무나 괴롭죠. 예, 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뢰인들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예.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잘 아시겠네요. 예, 하면. 게다가 예. 이제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 신분 파면 안 됐으니까 음. 이제 독방을 써야 돼요. 예. 그럼 더 견디기 힘들다. 그렇죠. 사실은 말이라도 그런 듣고 성격의 이러면. 사람들은 사실 예. 더 힘듭니다. 원래 자기 성찰하고 하는 사람도 독방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책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예. 생각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굉장히 위기를 겪을 거라고 본인 심리적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새에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예. 거의 정말 몸부림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했던 가장 인상 깊은 분은 겨울에 가는데도 찜찜 말고 놀러 갔다 온 기분이에요 하는 분까지도 있었어요. 편안해하는 분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 차이가 나요. 근데 조국 대표는 잘 견디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보니까 뭐 운동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나오셨나요? 이재명 대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포 과정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예.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노력해야죠. 예. 김기현 대표는 요새 바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자꾸 바쁘시더라고요. 막 관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추운데 말입니다. 예. 저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인 줄 알았어요. 김기현 대표 예. 아이 힘들어라. 요즘에 얼마나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쁜지 알아요. 네, 저기 관저에도 갔다 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무너진 날이에요.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날로 리멤버 기억될 거예요. 입법 테러와 법치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기가 힘드니까 말도 더 나오네 이거. 다 싸워나가겠어요. 아이고, 법치주의를 지키겠어요. 저분도 판사 출신인데 저러시네. 그 법조인들이 특히 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서서 다 저러세요. 이상하게. 아니 이게 그 해외 언론도 말입니다. 법치 수위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 평가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은 왜 저런 말씀만.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인 체포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예. 국가원수가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왜 뒷짐지라 그러고 그건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의를 좀 지키세요. 왜요? 예, 영화에서도 매너 메이크스 맨 하지 않습니까?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내팽개쳤잖아요. 그런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직 피해자에 불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모욕적 방법으로 인간 사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두고만 보실 거예요. 이거는 예의를 지켜줘야 아니 돼요. 그럼 본인이 좀 몸으로 막으시지 그러셨습니까? 아이 내 체구가 팬텀급이라 안 돼요. 헤비급으로 가야
다른 사람 많잖아요. 예의를 지키세요. 본인이 굉장히 겁을 내시도 이게 불법적인 행위면 왜 이렇게 겁을 내시는지 그러게요. 싶어가지고요. 갈게요. 이따 또 나와야 돼. 갈게요. 아니 그냥 가세요. 예. 에이, 뭐. 계엄은 통치행위다. 뭐 이 주장이죠. 계속. 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어떤 본질적인 면이 예.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사나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만이 그날의 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예. 얘기는요. 본인이 법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법률가들이 그런 논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원래 그래서 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자꾸 썼던 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정이 유지가 되면서 의회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왕이 그 특별한 경우에는 맡겨놨다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다 흩어져. 그때 나온 말이 비상대권인데 2024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썼던 거예요. 그게 참 황당한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 뭐냐면 그렇다면 계엄은 통치행위면 아무 때나 마음에 안 들면 계엄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죠. 지금 그 주장을 하는 의원들 거예요. 잡아들이고 전 거꾸로 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꾸로 의회 해상권을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딱 치러가지고 세팅을 다시 하게. 지금 몇 석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까? 근데 정말 국민들이 어떤 의회 해상권을 가지는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직접 민주적인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싹 해산시키면 다시 그 자리에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뭐 의사로서 생각했을 만한 얘기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자기가 법 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기현 지금 전 대표 말을 비롯지만 뭐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인권 헌법재판소에도 방어권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검찰총장 때도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까 제가 양 변호사님하고 우리 이상민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생각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의회 해산권이 있으면 지금 저렇게까지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못할 것이다. 텐데 저렇게 국민들이 해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을 내면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몇 석을 가지고 하진 못할 텐데 국민이 아니라 정말 일부 극렬한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경호차장이 또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맞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경호처 역할이라고 받아쳤다는데요. 저 인물도 경호처가 저기서 법이 대통령이 개인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법에 따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게 경호처라는 건데 거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은 그 뭐 노래 만든 건 친구로서 그거 못 해주냐 그러고 굉장히 어떤 사고가 극단적으로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도 그날 이제 체포 당일날 관저에 갔을 때 경호처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 그러면서 예전과 같지 않게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이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국가라는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이 사람도 지금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맞는 거 들으셨죠? 노래를 좀 노래 정말 천하람 의원 나와 계십니까 혹시? 이거 천하람이고요.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경호처에서 승진도 하고 승승장도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경호처를 그대로 놔둬도 될까? 이런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참 아까 우린 틀어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사 정말 근데 오글거려서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 경호처 직원들이 그걸 부르고 있고 뒤에서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본인들은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분위기가 정상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걸 부르고 있고 박수 치고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는 뭔가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은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저는 그런 시간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만약 경호처 직원으로 겪었으면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다 깨지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걸 누가 행사를 얘기했다. 누가 이런 짓을 시키냐고. 화를 내야죠. 당연히.
누가 도대체 이 경호처 직원들을 가지고 얘기죠.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화를 내야지 정상이죠. 예. 예. 김성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혹시?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불렀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저 노래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경호처 내부 제보로 기사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과도한 현직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익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보고도 그래도 웃습니까? 아저 코 좀 풀고 나오세요 진짜. 지금 환절기라서 고감기에 역시 비타민 같은 방송 뉴스 하이킥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되는 그래도 겁니까? 뉴스 하이킥 사랑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자기 피하시는데 뭐 하는 겁니까? 나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답답해. 비염이. 예. 천하람 의원 한 번 더 모실까요? 아직 안 가셨죠? 예, 천하람이고요. 예. 국회 탄핵 소추단 소속돼 있으신데요. 변론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헌재 2차 변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대신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직 변호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어요. 변론의 주된 내용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거였고요. 실제 비상계엄의 사실관계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양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예.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걸 정말 아니 이게 뭔가 예. 어떤 주장을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도 이게 법적으로 이게 타당성을 따지고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너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뭐 이거를 안 막았으면 뭐 남미처럼 됐다느니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얘기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라고 키르기스탄 이런데 부정선거가 지금 다 대한민국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니까 나중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위기라고 하냐면요. 아시겠지만 판결문은 자, 이 사람이 검사 측인 국회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피청구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바 내가 살펴보니까 이러저러한 말은 맞고 저러저러한 말은 틀리다고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을 써요 여기다가. 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중요 기록인데. 근데 저는 또 거기에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저걸 저렇게 하나? 네. 아니 근데 그 제일 웃긴 건 서로가 네. 대리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한심하다는 표정을 질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 각자가 서로 자기 얘기들만 서로 얘기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거 준비했는데라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김기현 의원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예. 인민재판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재판입니까? 오로지 속도전만을 강조하는 헌재의 답정너 행태는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답정너가 뭐예요? 김기현 전 대표님 그래도 판사 시절에 예. 만약에 본인 재판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뭐라 그랬을지 진짜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아니 근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오랜만에 말씀을 제가 뭘 정말 답답한 얘기가 있어서 안철수 의원님 계신데 말씀을 아까 말을 안 걸어가지고 죄송해서. 뭐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아니요 질문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급하지 않습니다. 뭐 대선 얘기 나오는데 미리 대선 준비하는 건 여당 의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저는 인공지능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라서 혹시 먹거리 하니까 먹으면 웃음이 나는 죽 아세요? 희죽.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죽. 희죽. 이게 별로 재미없었어요. 분당에서. 아니 근데 안 의원님 다음 주에 저희 모실 거니까 그때까지 또 웃기는 말씀 하나 좀 준비해 오시면. 고맙습니다. 하시려고요 이제. 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님 아직도 안 가신 것 같아 한 말씀 하시고 끝낼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나를 초대했어요.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대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의 전개 상황도 내가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까 들어볼까 하는 거죠.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방자하게 아니 가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잘하십시오. 잘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